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2 플러스 3이라는 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2와 3을 더하면 5죠.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5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2, 마이너스 6 곱하기 3으로 분리를 시켜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8이고 합하면 마이너스 30으로서 계산 결과가 같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6에다가 2와 3을 각각 곱해서 더한 결과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두 수 각각의 어떤 수를 곱하여 더한 것과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로 한번 알아보면 A에 곱하기 B 플러스 C를 하면 A 곱하기 B에다가 A 곱하기 C를 한 결과다 하는 것이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떤 세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괄호에 B 플러스 C는 A와 B를 곱하고 더하기 A와 C를 곱한 경우와 같다. A 플러스 B에 곱하기 C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하는 것은 1번은 A에 B를 곱하고 A에서 C를 곱하고 2번은 A, C, B, C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면 1번은 1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와 3분의 1은 약분하면 4죠. 12와 4를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분배가 되어 있는 식이니까 공통이 19와 19가 있죠. 그래서 19로 묶어내고 다시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보게 되면 부호가 같은 두 음수의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을 하면 5분의 5가 되어서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19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고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했는데 자, 곱하기를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7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5 정리를 하면 15와 3이 약분돼서 5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도 5와 15 약분하면 3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37, 21이 되고 21에서 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예제와 마찬가지로 7이 공통이니까 7을 묶어서 7과 곱해져 있는 것을 괄호 안에서 먼저 계산을 하면 계산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2.4, 5.4니까 5.4에서 2.4를 빼면 3만 남죠. 그래서 이것은 7 곱하기 3과 같고 3, 7, 2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어떤 수 곱하기 2가 만일에 6이라고 하면 이 어떤 수를 구하는 방법은 2를 양변에 나누는 거죠. 나누게 되면 6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네모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네모에다가 2를 곱하면 6이 된다는 것은 6에서 거꾸로 2로 나누게 되면 이 네모의 모르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만일에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의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좀 전에 이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그래서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 사이에서는 3 곱하기 2가 만일에 6이기만 하면 6에다가 2를 나누면 3이 되는 것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알아보면 이와 같은 관계는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가 만일에 플러스 6이라고 하면 6 나누기 1은 3이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음수 2를 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6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하면 플러스 3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두 정수의 나눗셈의 몫의 절대값은 각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과 같고 부호는 두 정수의 곱셈에서 부호와 같다. 즉 음수 곱하기 양수나 양수 곱하기 음수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인 경우에 마이너스 두 수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곱셈과 같이 나눗셈에서도 부호는 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나눗셈도 정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왜? 두 수의 부호가 같은 나눗셈이니까 양.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음의 부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0이다. 즉 우리가 분수에서 0 나누기 어떤 수를 하면 이 결과는 항상 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제 3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시오. 계산하면은 부호가 어때요? 음수죠. 음수를 쓰고 안에 있는 숫자 24 나누기 6 절대값의 몫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 그러면은 4, 6, 24니까 두 번째 문제는 부호가 음수, 양수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음의 부호를 쓰고 7.2 나누기 8과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 9, 72니까 0.9가 되겠죠. 0.9. 문제 6번의 1번은 마찬가지로 양수 두 개를 나눗셈을 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이고 절대값 12 나누기 4와 같죠. 12 나누기 4 하면 3이니까 역시 플러스 3. 두 번째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절대값은 25 나누기 5. 5, 25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문제 6번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절대값은 4.8 나누기 8. 6, 8이 48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9.6 나누기 8. 마이너스 9.6에서 8로 나누면은 8, 1은 8, 1.6이 남으니까 점 찍고 2, 8이 16이 되겠죠.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9.6 나누기 8을 하면 9 안에 8이 한 번 들어가니까 8을 쓰고 1이 위에서 밑으로 빼면 1이 남죠. 6은 내려 쓰고 소수점은 그대로 위에 몫에도 찍고 2, 8이 16 하면 나누어 떨어지죠.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